잿빛 하늘은 거대하고 찢어진 장막처럼 끝없이 성난 물줄기를 쏟아냈다. 산마을을 가로지르는 온화했던 가을은 이제 길 위에 모든 것을 삼키며 으르렁대는 흉포한 괴물로 변해 있었다. 18살의 김진우는 마르고 다부진 몸으로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을 허우적거리며 마지막 남은 노인들과 아이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려 애썼다. 온 마을이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산사태였다. 빗소리 바람소리 비명소리 속에서 끔찍한 광경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산 반대편으로 이어지던 작은 나무다리가 거센 물살에 찢겨 나갔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 파편들과 함께 휩쓸려 내려갔다. 마을 사람이 아닌 낯선 여자였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진우는 할머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동하라고 소리친 후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로 갈리는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의 용감한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운명의 시작이기도 했다. 김진우는 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산골 소년이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함께 낡고 작은 흙집에서 살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산을 사랑했고 산이 주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학교를 마친 후에는 약초를 캐거나 산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며 할머니의 일손을 도왔고 틈틈이 낡은 기계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계공학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사랑했던 산은 성난 괴물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며칠 동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결국 산사태를 유발했고 평화롭던 산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진우는 자신의 안위는 뒷전으로 한 채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아 사람들을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을 대부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한숨 돌리려던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무너진 다리와 함께 흙탕물 속으로 휩쓸려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도시적인 분위기는 그녀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마도 주말을 맞아 혼자 등산을 왔다가 변을 당한 모양이었다. 할머니 먼저 올라가 계세요. 저기 사람 좀 구해야겠어요. 진우는 할머니에게 소리치고는 망설임 없이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흙탕물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셌다. 집채만한 바위와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그의 몸을 위협했고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여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이미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고 차가운 물속에서 온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어깨에 그녀를 둘러맸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죽으림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갈 때쯤 그는 마침내 간신히 무트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정신을 잃은 여자를 땅에 눕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추위와 탈진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여자의 상태부터 살폈다. 여자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쯤으로 보였고 젖은 옷 너머로도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 있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타박상들이 가득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천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진우는 여자를 자신의 등에 업고
할머니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흙집이었지만 다행히 산사태의 직접적인 피해는 피한 상태였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다른 이웃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아니 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아가씨는 누구고? 할머니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일단 이분부터 좀... 진우는 여자를 아랫목 따뜻한 곳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할머니와 함께 그녀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으며 상처를 소독하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진우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비상약상자에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찾아 그녀에게 먹였다. 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 몇 시간 후 여자는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낯선 천장과 주변의 풍경,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낯선 소년의 모습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여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안심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물에 빠진 것을 제가 구해드렸어요. 지금은 저희 집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진우의 순박하고 진심 어린 말에 여자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어린 소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기력이 쇠한 탓에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진우와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흙집 안은 낡은 호롱불 빛과 함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잠든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분명 평범한 여자는 아닌 듯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는 그가 사는 이 작은 산골 마을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혼자서 이 험한 산을 찾았던 것일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구해낸 이 의문의 여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선의 회장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다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비운의 여성 CEO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밤 이 거친 폭풍 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와 그녀의 삶을, 그리고 이 작은 산골 마을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그렇게 자연의 거대한 분노 속에서 한 소년의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붓던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지만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는 마을 곳곳에 깊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김진우의 작은 흙집 창문 틈으로 젖은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이 뒤섞인 아침 공기가 스며들어왔다. 한소윤은 낯선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편안한 잠을 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낡고 딱딱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과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투박하지만 포근한 소미불의 감촉을 느끼며 지난밤의 기억들을 천천히 떠올렸다. 거대한 흙탕물 자신을 덮쳐오던 공포,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소년의 절박한 눈빛까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낡고 빛바랜 아마도 진우 할머니의 것인 듯한 몸빼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였다.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종류의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방 안은 작고 비좁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낡은 벽지 위에는 진우가 그린 듯한 기계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는 진우의 할머니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은가? 어젯밤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진우 녀석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서윤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값비싼 등산 장비, 휴대폰, 지갑까지. 모든 것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 버렸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그저 평범한 조난제에 불과했다. 고맙긴 뭘.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자, 이리 와서 아침이나 들게.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뜨면 기운이 좀 날게야. 할머니는 서윤을 작은 밥상 앞으로 이끌었다. 밥상 위에는 따뜻한 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캔 산나물 무침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서윤은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도 더 맛있고 다게 느껴졌다. 특히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된장국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과도 같은 깊고 따뜻한 맛이 났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가 밖에서 들어왔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밤새 마을의 다른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웃들을 돕고 온 모양이었다. 진우야,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아가씨도 깨어나셨다. 네, 할머니. 아가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진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서윤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순박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서윤은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네, 진우 군 덕분에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 군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일단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푹 쉬세요. 길이 복구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으니 그때까지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는 순수한 호의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부터 서윤의 기묘한 상골마을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기도, 수도도, 통신도 모두 끊긴 고립된 마을. 그녀는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편리함과 단절된 채 오직 자연과 사람의 온기에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딱딱한 잠자리,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투박한 음식까지.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와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흙을 만지고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진우를 따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도 배웠다. 진우는 그녀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의 순수한 열정과 지혜로움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윤이라는 여자를 통해 자신이 살던 작은 세상을 넘어 더 넓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조난자 신세였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기품과 지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경제와 경영,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진우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다른 모습들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 한서윤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IT 기업 선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과 회사 임직원들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온갖 억측과 음모론들이 난무하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한서윤은 정작 강원도 상골의 작은 흙집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한 평범한 상골 소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평생 잊고 지냈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진정한 인간적인 교감과 사랑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 고립된 시간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그날 밤의 폭풍우 속에서 서로에게 깊이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산마을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그러나 묵묵히 흘러갔다. 외부로 나가는 길은 여전히 끊겨 있었고 마을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섬과도 같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흙더미에 파묻힌 길을 걷어내며 조금씩 삶의 터전을 복구해 나가고 있었다. 한서윤 역시 더 이상 손님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우와 그의 할머니를 도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무거운 돌을 나르고 진흙을 파내고 부서진 나무들을 정리했다.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던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어떤 살아있음의 희열과 함께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가씨, 이런 험한 일은 우리가 할 테니 그만 들어가서 쉬시게. 마을 어른들이 그녀를 만류했지만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도 이제 이 마을 사람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돕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처음에는 그녀를 낯설고 어려운 도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고 자신들이 아끼던 옷가지를 내어주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서윤은 특히 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에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기도 하고 고장난 낡은 발전기를 고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서윤은 그 과정에서 진우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세고 용감한 상골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고 특히 기계에 대한 이해와 재능은 전문가 못지않았다. 그는 변변한 공구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장난 발전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고철과 부품들을 이용하여 그것을 감쪽같이 고쳐냈다. 그의 손을 거치자 멈춰 섰던 낡은 기계는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 희미한 전깃불이 다시 들어왔다. 세상에, 진우야, 네가 이걸 어떻게 고쳤어? 대단하다 정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우의 재능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의 번뜩이는 재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만약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공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우군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낡은 라디오나 선풍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책에서 본 것들을
어깨너머로 따라 해본 것뿐인걸요. 진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서윤은 안타까움과 함께 그를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녀는 반드시 이 마을을 벗어나 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다짐했다. 한편 그들이 고립된 마을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물들어가는 동안 바깥 세상은 IT 기업 선의 여성 CEO 한서윤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 연일 떠들썩했다. 언론은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온갖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규모 수색 인력을 투입하여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선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리더를 잃은 그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특히 그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자들과 내부의 적들은 이번 기회를 틈타그룹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가 고친 낡은 라디오를 통해 간간히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했다. 그들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여성 CEO 한서윤 실종 소식을 들으며 혀를 찼지만 그들이 지금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낯선 여인 서윤이 바로 그 뉴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윤 역시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실종 소식을 접하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에 회사가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고립된 시간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자유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가고 있었고 진우라는 특별한 소년과 잊지 못할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그들의 고립된 생활은 계속되었다. 진우와 서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구조자와 조난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특별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별을 보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요했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하늘에서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헬리콥터는 마을 상공을 몇 바퀴 선회하더니 이내 마을의 작은 공터에 착륙했다. 헬리콥터에서는 선그룹의 로고가 박힌 복장을 한 구조대원들과 서윤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내렸다. 회장님, 한서윤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그들은 서윤을 발견하고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진우와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서윤 아가씨라고 불렀던 자신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소박한 밥상을 나누었던 그 평범한 여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을 이끄는 여성 CEO 한서윤 회장이었다니. 진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서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녀와 자신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 역시 자신을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는 구조대원들과 자신을 경애와 함께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는 진우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현실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는 그렇게 고립된 마을에서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었다.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었고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그들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얽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한서윤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산마을에 고요했던 시간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김진우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소박한 밥상을 나누었던 그 평범한 여인 서윤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선을 이끄는 전설적인 여성 CEO 한서윤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구조대원들과 비서들은 서윤의 주위를 둘러싸고 그녀의 안위를 살피기 바빴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우와 마을 사람들을 향한 미묘한 경계심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 순간 자신과 그녀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도 모르게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서윤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다.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는 비서들과 자신을 경애와 함께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피하며 뒷걸음질 치는 진우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괜찮다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헬리콥터에 탑승하라는 구조대원들의 재촉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우간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서윤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진우의 이름을 불렀다. 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맑고 순수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그녀의 세계에 대한 이질감과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나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진우 군과 할머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윤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요란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헬리콥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진우는 그것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았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온 한서윤은 다시 선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녀의 실종으로 인해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고 그녀의 부재를 틈타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이사회의 내부 세력들과 선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경쟁사들의 암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었다. 그녀는 복귀하자마자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흔들리는 조직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그룹 내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의 개혁에 반대하거나 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이사들은 압도되었고 그녀의 자리를 넘보던 세력들은 잠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밤낮 없이 일하며 그룹을 정상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좀처럼 산마을의 기억과 김진우라는 소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 느꼈던 순수한 인간미와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부와 명예가 어쩌면 그 작은 흙집에서 진우 할머니가 차려주셨던 소박한 밥상 한 끼보다도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진우와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진우가 남몰래 간직하고 있던 기계공학도의 꿈에 대해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낡은 발전기를 고치며 보여주었던 천재적인 재능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서윤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진우에게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선그룹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장학재단을 통해 산마을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자로 바로 김진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자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산마을에 남겨진 진우 역시 서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신과 그녀 사이에 거대한 벽을 실감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 같은 평범한 산골 소녀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함께했던 짧은 시간의 기억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돕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듯한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 혹시라도 그녀를 태운 헬리콥터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체부를 통해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선과학기술 장학재단이었다. 편지 안에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과학기술 경진대회, 안내문과 함께 진우의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의 격려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격려사 마지막에는 한서윤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서명되어 있었다. 진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생자였던 여왕이 이제 구원자가 되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과연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로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윤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받아든 김진우의 마음은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쳤다. 그녀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설렘,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거대한 세계와 자신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다시 한번 느끼는 씁쓸함과 자괴감. 그는 과연 그녀가 열어준 이 기회의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마주하게 될 세상이 과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진우야, 뭘 그렇게 고민하는 게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법이다. 네 재주가 아깝지도 않으냐? 진우의 고민을 눈치챈 할머니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할머니는 손자의 뛰어난 재능이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썩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터였다. 하지만 할머니, 이건 동정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분을 구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특혜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아요. 이 녀석아, 기회는 하늘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잡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동정이든 특혜든 일단 네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네가 진정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을 게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진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고 한서윤이라는 여자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었다. 그날부터 진우는 과학기술 경진대회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밤낮 없이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가 출품하기로 한 작품은 바로 지난번 산사태 때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던 낡은 발전기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폐품들을 이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기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진우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밤새워 만든 작품의 설계도와 작은 모형이 들려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떠나는 서울행.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들과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넌사인까지. 모든 것이 상골소년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경진대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그가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건물보다도 웅장하고 현대적이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영재들과 그들의 화려한 작품들이 가득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투박한 작품 모형을 보며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작품에 담긴 철학과 가치,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발표는 다른 화려한 작품들 사이에서 오히려 돋보였고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표가 끝나고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심사위원장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대상 산마을 고등학교 김진우 군의 희망 발정이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대상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주변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선 그는 저 멀리 객석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바로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선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선과학기술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럴 줄 알았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윤은 진우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해요, 진우 군. 정말 대단해요. 나는 진우 군이 해낼 줄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진우는 벅찬 감정을 누르며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진우 군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룬 결과예요. 나는 그저 작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을 뿐인걸요.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에게 또 다른 제안을 건넸다. 진우 군 혹시 괜찮다면 우리 재단에서 진우 군의 대학생활 전체를 지원해주고 싶어요. 진우 군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그리고 우리 선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보는 건 어때요? 물론 결정은 진우 군의 몫이지만요. 그녀의 제안은 진우에게 또 다른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열어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재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산골마을의 가난한 소년 김진우. 그의 삶은 한편의 동화처럼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선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그의 숨겨진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기회의 문을 열어준 한서윤이라는 현명한 조력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이제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그리고 선그룹이라는 치열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과연 진우는 자신의 꿈을 지켜내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윤과의 특별한 관계는 또 어떤 새로운 시련과 오해에 부딪히게 될까? 한 번의 홍수가 가져다준 선물은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무대 위로 올려놓고 있었다. 선과학기술장학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김진우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할머니를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기계공학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그는 주중에는 학업에 열중하고 주말에는 선그룹의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그 누구보다도 바쁘고 열정적인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골 소년의 서울 상경기 샹징지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의 삶은 그에게 설렘과 함께 낯선 이질감을 안겨주었고, 치열한 경쟁과 삭막한 인간관계는 그를 종종 지치고 외롭게 만들었다. 특히 그가 한소윤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선그룹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와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저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신데렐라 소년인가? 시골 촌놈이 운도 좋지. 회장 눈에 띄어서 인생 역전했네. 실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동료 인턴들과 일부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그의 배경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편견을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한소윤은 그런 진우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진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를 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뒤에서 묵묵히 그를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진우가 스스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진우에게 어려운 과제들을 내주며 그의 잠재력을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조언으로 그의 성장을 돕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 멘토이자 때로는 엄격한 스승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애틋해졌다. 그들은 회장과 인턴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꿈과 아픔을 공유하는 특별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나이와 사회적 지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들 주변에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시기하는 수많은 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우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고 위협하는 인물은 바로 선그룹의 연구개발본부장인 최 이사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의 2인자 자리를 노려왔던 야심가였고 한서윤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김진우의 등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제거해야만 자신이 그룹의 핵심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경쟁사에 몰래 유출하고 그 모든 혐의를 진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우가 외부 출신이고 배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를 희생양 삼아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동시에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어느 날 진우는 최 이사로부터 은밀한 호출을 받았다. 최 이사는 그에게 프로젝트의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진우는 그의 지시가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상사의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따라야 했다. 하지만 그는 최 이사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데이터에 아주 작은 암호를 걸어두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작업 과정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선그룹의 신기술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내부 감사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은 바로 그날 밤 데이터를 백업했던 김진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었던 것이다. 김진우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최 이사와 그의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를 비난하며 그를 추천한 한서윤 회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진우가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지만 눈앞에 제시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음모와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 자신 역시 수많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 이사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진우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에 드러내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그룹 내 신뢰할 수 있는 인력들로 비밀 조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진우의 법적 대응을 도왔다. 진우 역시 감옥 안에서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기록해 두었던 작업 일지와 데이터에 걸어두었던 작은 암호를 단서 삼아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치열한 진실 공방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진우와 서윤은 최 이사의 함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진우가 백업했던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최 이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복사본이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래 내역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최 이사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회사로 돌아온 진우를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촌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 이긴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우는 선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고, 서윤과의 관계 역시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시골 소년의 서울 상경기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 신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최 이사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고 김진우가 모든 누명을 벗게 되면서 선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진우는 더 이상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촌놈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거대한 위기를 극복해낸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고 한서윤 회장 역시 그의 곁에서 그를 든든하게 지지하며 그의 성장을 도왔다. 진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고 회사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선 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산골소년이라는 꼬리표 대신 천재공학도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런 진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감정이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그의 재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그 이상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다. 그의 순수한 열정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의 선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오히려 그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다.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윤을 존경하고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그녀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높고 눈부신 존재였고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긴 채 후원자와 수혜자, 그리고 회장과 인턴이라는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진우가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선그룹의 정식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는 날이 왔다. 그날 저녁 서윤은 그를 위해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추억했다. 진우 군 오늘 정말 축하해요. 이제 정말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네요. 내가 처음 진우 군을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서윤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진우는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갑작스러운 말에 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그냥 서윤 씨라고 불러줘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볼 수는 없을까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서윤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서윤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당신은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진우 씨.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김진우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용기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길고 길었던 엇갈림과 망설임의 시간이 끝나고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김진우와 한서윤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과 의미를 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산마을의 주민들을 모두 서울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피로연을 열었다. 진우의 할머니는 손자와 손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아들, 딸처럼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진우는 선그룹의 핵심 연구원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앞장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공학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서윤 역시 선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녀는 진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그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뮤즈였으며 두 사람은 함께 일과 사랑 그리고 가족 모두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강원도의 그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다. 마을은 서윤의 지원으로 예전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 마을로 새롭게 태어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너졌던 다리가 있던 자리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만약 그때 그 홍수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우가 물었다. 글쎄요. 아마도 나는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 당신의 큰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운명은 결국 우리를 만나게 했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서윤이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산골 소년과 여성 CEO. 그들의 동화 같은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